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와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4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쾰른과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쾰른의 맞불 작전이 염려스러웠는지 그동안 쓰던 4-4-2 전형을 쓰지 않고 3-4-3으로 돌린 채로 경기를 치렀는데 수비적으로는 꽤 성공적이었으나 공격이 생각보다 터지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쾰른은 맞불 양상을 보이는 팀이지만 우니온은 내려서고 역습을 시도하는 팀이라 그동안 쓰던 4-4-2 전형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정이 생각보다는 빡빡한 편이라 역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압박 능력이 괜찮은 바이언과 쾰른을 상대로는 비겼고 전력은 약하지만 젊은 연령대를 무기로 에너지 레벨이 높은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도 2대1로 겨우 신승을 따내는데 그쳤습니다. 결장자는 디알로, 은쿤쿠, 쿨라치, 올모, 실바, 캄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2위의 우니온입니다. 바이언이 미끄러지는 동안 5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1위와 승점 1점 차이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인츠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고전하긴 했지만 후반기의 성과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하위권 팀들과 비슷한 팀 컬러를 가진 팀입니다. 다만 베커가 주축인 공격진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 롱볼 위주의 공격으로도 훌륭한 효율을 내고 있고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시바체우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베어렌스가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공격진의 전반적인 폼은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역습 지향적인 팀이라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능한 팀은 아님에도 늘 득점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입니다. 결장자는 쉐퍼, 부스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우니온을 상대로 중원 장악력을 가져갈 확률이 높지만 일정이 꽤 험난한 상황이고 부상자들도 다수 발생한 상태입니다. 공격 효율성도 우니온이 만만치 않은 터라 라이프치히도 실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강하긴 하나 뮌헨과 쾰른 등 압박 시퀀스가 괜찮은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는 바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AS 모나코와 PSG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4위의 AS 모나코입니다. 클레르몽을 2대 0으로 잡아내면서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박으로 상대의 박스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무브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역습과 세트피스로 2골을 넣으면서 실리적으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PSG가 지난 경기에서 1대1 압박에 대응을 어려워했다는 점을 이용해 볼 수 있을 듯하고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젊은 팀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격 전개를 최대한 방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랭스가 해당 방식으로 1대1로 비기는 등 리그에서도 성과를 낸 바 있었죠. 결장자는 세기르, 사르, 반데르손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PSG입니다. 라이벌 마르세유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뮌헨과의 챔스 16강을 앞두고 기복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현지에서도 갈티에 감독에 대한 흔들기성 기사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네이마르, 라모스가 복귀했지만 팀의 경기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이마르와 메시로 공격진을 구성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온더볼 성향이 강한 데다 중앙 지향적인 선수라는 점에서 역할이 상당히 겹쳤고 메시는 신체 능력의 저하 때문인지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드리블 3개를 기록하면서 클래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메시가 지난 경기에서 기록한 턴오버는 6개였습니다. 결장자는 무키엘레, 음바페, 킴벤베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마르세유의 1대1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메시와 네이마르의 역할 분담도 아직 명확하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나코가 높은 팀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 1대1 압박을 걸어버리면 PSG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오버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레르몽과 마르세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1위의 클레르몽입니다. 모나코에게 0대2로 패하면서 3경기 연속으로 무승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최근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오히려 경기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대의 세트피스와 속공에 당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비중이 높은 팀인데 모나코전 이전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는 상대의 빌드업을 억제하기 위한 전방 압박의 영향도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르세유를 상대로는 단순히 전방 압박만으로 실점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마르세유가 세트피스와 속공 등 득점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지난 경기처럼 주도권을 잡았지만 경기는 내주는 양상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라샤니, 가스티엔, 고날롱스, 세이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2위의 바르세유입니다.
PSG를 2대1로 잡으면서 라이벌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대가 전력 누수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PSG를 상대로 맞춤 전술을 가져온 것도 승리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PSG 선수들을 1대1 압박에 가두면서 공격진의 파괴력을 상당히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라모스의 헤더골을 제외하면 PSG 공격진들은 전부 오픈 플레이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귀행도지를 전방에 배치하면서 전방부터 활동량을 늘린 선택도 주요했는데 역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클레르몽을 상대로도 꽤 효과가 있는 전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 하릿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PSG를 압도한 압박과 리커버리 능력은 역압박에 취약했던 클레르몽을 상대로도 통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클레르몽의 압박도 전방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르세유의 공격 패턴이 워낙 다양해 단순히 상대를 압박한다는 것만으로 공격의 파괴력을 감소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 마르세유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